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23일 저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해서 검수 단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검찰 수사권의 단계적인 박탈. 이 법안을 여야가 협의해서 곧 통과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이렇게 되면 문재인 청와대를 지키기에는 성공했다. 왜 그러냐면 현재까지 드러난 범죄 행위로 볼 때, 만약에 문재인 청와대에서 별도로 부패 관련, 그러니까 뇌물이나 횡령이나 이런 것들이 드러난다면 좀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현재까지 그건 드러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드러난 울산시장 선거 공작이나 산업부 블랙리스트나 아니면 그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이런 부분에 청와대가 연관돼 있다는 것이 거의 확실시 되니까, 그런 수사는 만약에 검수 단박이 되면, 지금 현재 여야가 합의한 그 법안이 처리가 되면 검찰은 적어도 이 수사를 손 놔야 한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청와대 현재까지 드러난,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기획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은 이제 9월 중순 정도 되면은 검찰에서 손 떼고 경찰로 넘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경찰이 수사 역량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권력형 비리 사건을 과연 수사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이제 핵심이고 보면, 그래서 제가 문재인 청와대 지키기에는 민주당이 일단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재명 상임고문 지키기에는 과연 성공했는가? 이 관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잘 아시다시피 9월 중순이 이제 변곡점이 되는 거죠. 현재대로 검찰이 6대 범죄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9월 중순까지입니다. 그리고 9월 중순에 이제 현행 검찰청법 개정안이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이 되면 검찰은 6대 범죄 수사권 중에서 2개만 남고 나머지 4개는 또 경찰로 넘어갑니다. 그럼 그 2개는 부패와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9월 중순 그때부터 1년 6개월, 그러니까 국회의 사법개혁특위라는 것을 구성하고 난 뒤에 1년 6개월이면 2024년 3월까지가 됩니다. 이때까지 이제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서 거기서 그 수사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부패와 경제라는 2가지 남았던 검찰의 직접 수사권도 이제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어가고, 그 시점에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검찰은 다만 보완 수사권만 가지는 것인데, 그 보완 수사권은 앞으로 민주당이 또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갈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중수청이 이제 설치되면 그때는 이제 검수완박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때까지 가는 과정, 올해 9월 중순, 그 다음에 2024년 3월, 그 다음에 중수청 설치 후, 이렇게 되면 이제 그게 검수 단박이다, 단계적 박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재명 상임고문과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 중인 것이 몇 개 있고 경찰이 수사 중인 게 몇 개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찰이 수사 중인 거는요, 성남FC 후원금 의혹, 경기도 남부경찰청에서, 그 다음에 경기도 법인카드 횡령 의혹, 이것도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그 다음에 백현동 특혜 의혹도 지금 수사 중입니다. 이거는 원래 작년 11월에 국민의힘이 이재명 후보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대검에 고발을 했는데, 대검에서 이걸 경찰로 넘겼습니다. 정권 수사 부담되니까 아마 눈치 보느냐고 경찰로 넘긴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경찰에서 현재 수사 중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에 해경군 김씨 사건에 대한 재수사도 지금 경찰이 진행 중입니다. 이것도 올해 1월 30일 날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흔히 법세련이라고 하는 시민단체가 새로운 사실이 나타났다 이러면서 고발을 한 사건인데, 이것도 검찰이 경찰로 넘겨서 경찰에서 재수사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은 지금 얘기한 검수 단박과 무관하게 어차피 경찰이 수사하던 거였으니까 계속해서 수사를 하게 될 것이고, 경찰의 수사 의지에 따라서는
이재명 상임고문이 당연히 뭐 경찰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검수의 단박과 무관하게 진행 중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검수 단박이든 검수 완박이든 간에 이재명 상임고문이 어차피 수사를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불변으로 그냥 진행이 되는 것이고, 다만 검찰에서 수사 중이었던 사건, 또 현재 수사 중인 사건, 이게 어떻게 되느냐가 이제 이재명 상임고문이 검찰 수사를 피하느냐 피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우선 대장동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이죠. 그 다음에 백현동 사건은 사실은 뭐 이거 검찰에서는 수사를 안 하고 있었는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 감사원이 이것도 범죄 혐의가 있어 보인다 그래서 대검에다가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대검에서 배당을 하겠죠. 이거는 핵심 요지가 뭐냐면 2015년 2월 이재명 상임고문이 성남시장 재직 때 대장동 개발 사업과 비슷한 시점에 이게 시작이 된 건데, 민간업자가 한국식품연구원으로부터 땅을 매입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성남시가 이 용도를, 백현동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을 함으로써 특혜 논란이 불거졌는데, 이때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김인섭이라는 사람인데, 이 김인섭은 2006년에 이재명 상임고문이 성남시장 출마를 했을 때 선대 본부장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현동 부지 시행업체가 그 사람 계속해서 뭐 안 되니까 그 사람을 영입을 하고 나서는 일사천리로 백현동 이 아파트 부지 특혜가 다 그냥 풀렸습니다. 그러면 이거야말로 틀림없이 거기 그 과정에서 뇌물수수가 있었거나 아니면 이재명 성남시장의 또는 성남시장 그 핵심 멤버들의 어떠한 정도의 범죄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일사천리로 안 되던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당연히 범죄 혐의가 있게 될 것이다. 근데 이거를 지금 이제 감사원이 혐의가 있다 이래서 대검에 수사 요청을 했으니까 대검에서 이 수사를 시작을 할 텐데, 근데 문제는 이 대장동과 백현동은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경제범죄 그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9월 이후에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건 맞는데, 9월 이후에서 그러니까 4년 3월까지 중수청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이 부분은 수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다만 여기에서 사기, 횡령, 배임 뭐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계속해서 수사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나오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직권남용 뭐 이런 게 나왔다. 이렇게 되면 직권남용은 9월 이후에는 검찰이 수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 거기서 직권남용, 이재명 상임고문의 직권남용 혐의가 나오더라도 그거는 9월달 넘으면, 9월 중순이 넘으면 그 부분은 떼서 경찰로 넘기든가 여하튼 검찰은 손을 털어야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똑같은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는데 그중에 직권남용이 나왔다. 근데 그건 손 못 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부분은 경찰로 넘겨야 된다. 그러면 과연 경찰에서 그거를 그때부터 들여다봐서 언제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검찰 수사는 적어도 대장동 백현동에 관한 직권남용 부분은 이재명 상임고문이 피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 중인 것은 수원지검이 하고 있습니다. 자,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요, 이런 겁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수원지검인데, 이 수원지검에서는요, 이것도 국민의힘이 고발한 사건입니다. 근데 국민의힘이 몇 가지 혐의로 고발을 했느냐? 뇌물수수, 허위사실 공표, 청탁금지법 위반,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위증. 이걸로 고발을 한 건데, 이 부분도요, 뇌물수수 사실이 나온다. 변호사비 대납. 이것과 관련해서 뇌물수수 혐의가 짙다. 이러면 검찰이 9월 중순 이후에도 수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부패니까.
그런데 그게 안 나오고 허위사실 공표, 청탁금지법 위반 이런 것들만 확인이 됐다. 그러면 검찰은 이제 손을 떼야 됩니다. 9월 중순 이후에. 왜냐하면 검찰 수사권 바뀌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물론 수원지검은요 현재 신성식 검사, 대표적인 친정권 검사고 이성윤 라인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9월 중순이든 그 넘어서든 수사를 안 할 가능성이 아주 크죠. 그렇긴 하지만 수사를 한다고 해도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렇게 따지면 검수 단박이라고 하는데 합의함으로써 여기서도 이재명 상임고문 지키기가 어느 정도는 성공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러면 종합적으로 보면 경찰에서 이재명 상임고문과 관련해서 경찰에서 수사 중인 게 많습니다. 워낙. 그러니까 이거는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그건 검수 완박이 되더라도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랬던 것이고, 그러니까 이 검수 완박이 당초부터 문재인, 이재명 지키기라기보다는 문재인 청와대 지키기, 그리고 이재명 상임고문의 검찰 수사 피하기, 요 정도를 목표로 했던 것인데, 그 대부분을 검수 단박이라는 걸로 그 대부분을 성공했다. 그러나 이재명 상임고문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원래부터 수사 중이었던 것이 여러 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검수 단박이든 검수 완박이든 이거와 관련 없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러니까 경찰의 수사 역량과 수사 의지가 문제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법인카드 유용,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하고 그 배소연 씨 집을 압수수색한 것이 4월 4일입니다. 지금 20일 지났습니다. 이게 얼마나 간단한 사건인데. 그런데 20일 지나도록 아직 감감무소식입니다. 아니, 경기도청 압수수색한 거요. 그 법인카드 쓴 대장 갖다 놓으면 정말 심하게 얘기하면 며칠이면 분석 끝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더군다나 이재명 상임고문의 부인 김혜경 씨가 지시한 내용도 녹취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지금 20일이 지났는데 아직 김혜경 씨조차 소환을 못하느냐. 배소연 씨도 소환을 못하고. 이런 정도의 수사 역량과 어떤 수사의 진척도. 그러니까 자꾸 경찰 수사가 불신을 받게 되는 겁니다. 물론 앞으로 하겠지만 얼마나 빨리 할지. 왜냐하면 이것도 빨리 해야 되는 거죠. 이재명 상임고문이 지금 호시탐탐 민주당의 어떤 당직을 맡는다든가 당대표에 도전한다든가 당대표 도전 8월달로 예상이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총력전을 펴서 이재명 상임고문에 대한 방탄 활동을 할 거거든요. 그 전에 적어도 한두 건은 마무리를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지지부진해지고 있다 하는 걸 보면 역시 경찰의 수사 역량, 이 부분은 계속해서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대목인데 이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경찰은 속도전을 벌여야 된다. 이제 그런 거죠. 그렇게 본다면 검수 완박이든 단박이든 경찰 수사는 무관한데 여기서도 또 하나 바로 이런 경찰 수사 역량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검수 단박 과정에서 경찰이든 검찰이든 어수선하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오는 일종의 해이 현상, 수사기관의 해이 현상,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검경 수사, 이것이 흔들리는 과정, 이걸 노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여하튼 검수 완박, 검수 단박 이 과정에서 경찰은 적어도 역량은 좀 부족할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서 수사 공백이 없도록 해야 되고 윤석열 정부는 5월 10일 날 출범함과 동시에 경찰이든 검찰이든 수사 공백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이재명 상임고문은 어느 정도나 이 수사를 피할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